무릎이 시큰거리고 계단 내려갈 때마다 소리가 나죠.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무릎 통증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생활 속 잘못된 습관이 쌓여서 생기는 결과입니다. 오늘은 무릎 관절을 지키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무릎이 아플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7가지와 건강하게 회복하는 생활 습관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플 때 무조건 쉬기만 하는 것. 무릎이 아프면 대부분 쉬면 낫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움직이지 않으면 관절 주변 근육이 약해지고 통증은 오히려 더 심해집니다. 무릎을 지탱하는 건 뼈가 아니라 근육입니다. 근육이 약하면 연골이 더 많은 압력을 받습니다. 결국 통증이 악화되죠. 실천 팁입니다. 무릎이 붓고 열이 나는 급성기에는 하루 이틀만 쉬세요. 그 이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걷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천천히 펴는 무릎 신전 운동. 누워서 다리를 살짝 들어 올리는 직거상 운동이 좋습니다. 움직임은 통증의 적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아픈데도 계속 무리하는 것. 반대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등산이나 장시간 걷기를 계속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무릎 관절에 큰 타격을 줍니다. 무릎 관절은 반복된 압력에 약합니다. 통증이 느껴진다면 이미 연골이 손상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실천 팁입니다. 통증이 있으면 움직임의 방식을 바꾸세요.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는 피하고 걷기 대신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처럼 부드러운 운동을 하세요. 통증을 참고 버티면 연골 손상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괜찮겠지 하는 그 생각이 결국 관절염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찜질만 계속하는 것. 무릎이 아프면 대부분 온찜질을 습관처럼 하시죠. 하지만 모든 통증에 온찜질이 맞는 건 아닙니다. 무릎이 붓고 열이 나는 염증기에는 냉찜질이 필요합니다. 통증이 없고 뻣뻣할 때만 온찜질이 도움이 됩니다. 실천 팁입니다. 붓고 뜨거울 때는 냉찜질 10분에서 15분, 뻣뻣할 때는 온찜질 15분 이하로 하세요. 찜질은 치료가 아니라 보조 수단입니다. 네 번째,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 이건 한국인들이 가장 자주 하는 무릎 망치는 습관입니다. 식사할 때, 청소할 때, 정원 가꿀 때 자주 이런 자세가 나오죠. 하지만 이 자세는 체중의 5배 이상이 무릎에 실립니다. 그 압력이 반복되면 연골이 점점 닳고 결국 관절염으로 이어집니다. 실천 팁입니다. 무릎을 굽혀야 한다면 작은 쿠션이나 방석을 무릎 밑에 깔아보세요. 가능하다면 바닥 생활 대신 의자 생활로 바꾸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방바닥에서 밥 먹기는 무릎에 가장 해로운 습관입니다. 다섯 번째,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데 그냥 두는 것. 뚝뚝 소리만 난다고 괜찮은 건 아닙니다.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동반된다면 그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연골이 마찰되는 신호입니다. 실천 팁입니다. 무릎이 소리를 내며 아플 땐 병원에 꼭 가세요. 초기에는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만으로도 회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무릎이 휘고 걷기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잘못된 신발을 신는 것. 무릎 통증은 신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닥이 딱딱하거나 굽이 높은 신발은 걸을 때마다 충격을 고스란히 무릎으로 보냅니다. 실천 팁입니다. 바닥이 푹신하고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신으세요. 굽 높이는 2에서 3cm 정도가 좋습니다. 오래 걷는 날엔 충격 흡수 깔창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집 안에서도 맨발보다는 쿠션감 있는 실내용 슬리퍼를 신으세요. 신발 하나만 바꿔도 무릎 통증이 절반으로 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체중 관리에 소홀한 것.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은 체중의 3배입니다. 몸무게가 1kg 늘면 무릎엔 3kg의 압력이 더 실립니다. 실천 팁입니다. 단 음료, 빵, 라면, 튀김은 줄이세요. 대신 단백질과 채소 중심 식단으로 전환하세요. 체중이 줄면 무릎은 즉시 반응합니다. 계단이 덜 아프다는 게 그 증거입니다. 무릎 건강의 시작은 체중 관리입니다. 이제 무릎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운동을 멈추면 관절은 더 약해집니다. 단, 무릎을 지키는 방식으로 운동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의자 무릎 펴기 운동. 의자에 앉아 다리를 천천히 펴고 5초 유지합니다. 그 다음 천천히 내립니다. 하루 10회씩 3세트 반복하세요. 이 운동은 허벅지 근육을 강화해 무릎 부담을 줄여줍니다. 두 번째, 수중 걷기 운동. 물속에서는 체중 부담이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무릎 통증이 심한 분에게 최고의 운동입니다. 수온은 미지근하게 유지하고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 있는 곳에서 15분에서 20분 걷기 좋습니다. 세 번째, 평지 걷기 운동. 언덕이나 계단은 피하세요. 평지를 천천히 20분 정도 걷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을 펴면서 자연스럽게 움직이세요. 주의사항입니다. 운동 중 통증이 심하면 바로 중단하세요. 통증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하루나 이틀 쉬었다 다시 하세요. 꾸준함이 회복의 핵심입니다. 이제 무릎의 좋은 식습관을 알아볼까요? 무릎 건강에는 단백질, 콜라겐, 비타민C, 오메가3가 필요합니다. 연골은 단백질로 만들어지고 비타민C는 그 단백질을 단단하게 연결해줍니다. 추천 음식입니다. 두부, 달걀, 생선,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 등푸른 생선과 들기름 같은 오메가3, 오렌지, 브로콜리, 파프리카 같은 비타민C, 그리고 도가니탕, 명태껍질, 곰탕은 콜라겐 공급에 도움을 줍니다. 단, 인스턴트 음식과 단 음료는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줄이는 것이 무릎의 통증을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하루 루틴을 만들어 볼까요? 아침엔 일어나자마자 바로 일어나지 말고 무릎을 가볍게 주물러 풀어주세요. 낮에는 장시간 앉아있지 말고 1시간마다 일어나 2분에서 3분씩 걷기.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무릎이 뻣뻣해지지 않습니다. 저녁엔 따뜻한 온찜질로 근육을 이완시키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엔 다리를 베개 위에 살짝 올려 부기를 줄여주세요. 이 3단 루틴을 꾸준히 하면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고 계단 오르내릴 때도 훨씬 편해집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릎은 한번 손상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다시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기억하세요. 무릎은 아끼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것입니다. 걷는 방식을 바꾸고, 앉는 자세를 바꾸고, 식습관을 바꾸면 무릎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건강백과는 여러분이 평생 건강하게 걷고 통증 없이 인생을 즐길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건강백과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세요.